우리 집에서 자. 전에 머리도 예뻤고 더 짧았을 때도 예뻤고 예뻐. 미지의 서울 8화 엔딩 긴장감 맥스였죠. 지문 인식기 앞에서 정체가 탄로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 모습. 회사에 출근한 사람은 다행히 미지가 아닌 미래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김로사의 충격적인 정체와 김태희의 복수 그리고 체인지 종료 후 벌어질 일들까지 완전 분석해드릴게요. 9화 예고편 속 숨겨진 이야기와 반전들을 하나씩 풀어볼 테니 재미난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시청률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미지의 서울이 시청률 3.6%에서 시작해서 8화에서는 무려 7.4%를 기록했습니다. 2배가 넘게 상승한 거죠. 정말 재밌는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시청률로 드러나네요. 그럼 9화 예고로 가볼까요? 1. 8화 엔딩의 진실. 8화 엔딩에서 회사에 간 건 미지가 아니라 미래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9화 예고편을 보면 8화에서 나온 복장 그대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은 사람은 미지, 그 앞에서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은 미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미래가 입은 점퍼는 세진을 마지막으로 보러 딸기밭에 갔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이미 머리까지 붙여서 긴 머리로 변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출근해서 지문 스캔도 문제가 없죠. 또한 구렛나루 힌트가 있어요. 미지는 항상 귀 뒤로도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넘기는데 미래는 구렛나루 부분에만 머리가 있고 귀 뒤로 넘기지 않아요. 8화 엔딩에서 회사에 간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최 국장과 신 팀장이 벌인 미래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지문 테스트는 무사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미래의 화려한 복귀네요. 무슨 결정? 고발! 내가 왜 싸워야 되냐고. 2. 체인지 종료와 새로운 시작. 9화 예고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미지가 미래에게 SY라고 적힌 쪽지를 건네는 장면으로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김태희가 전에 미래의 책상에 몰래 놓고 간 메시지에는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늘 생각하고 있어. 라고 쓰여 있죠. 김태희는 과거 미래의 맞선임이었던 김수연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메시지는 바로 누나 김수연이 태희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김태희는 전에 닫힌 방문을 보며 유미래 씨 말이야. 역시 도와줘야겠어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는 방 안에 있는 누나 김수연에게 한 말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방 안에는 누나 김수연이 히키코모리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부 고발 문제로 찍혀서 결국 퇴사하게 되고 과거 미지처럼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9화 예고 텍스트를 보면 미래와 미지는 회사 문제로 크게 부딪혀 체인지를 끝내기로 했다고 나오는데요. 미지는 홧김에 집을 나와 호수집에서 지내며 서울에 남을 이유를 만들려고 노력하네요. 예고편에서 호수가 미지에게 전에 머리도 예뻤고 더 짧았을 때도 예뻤고 예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호수 멘트 미쳤네요. 드디어 두 사람의 본격적인 로맨스가 시작될 것 같네요. 미래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피하고 싶었던 과거들과 정면 대결할 것으로 보여요. 그 과정에서 미래다움과 성장이 보여질 것 같네요. 3. 시안건설 비리 폭로와 복수의 시작. 9화 예고에서 긴장되는 부분은 회사 사내 익명 게시판에 시안건설 특혜비리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이에요. 유선임이 한 거냐? 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건 미래가 했을 수도 있고 김태희가 누나의 복수를 위해 조용히 자료를 모아 진행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미래와 박상영과의 불미스러운 과거 사건, 김수연의 최국장 내부 고발 문제, 시안건설 비리 의혹 이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8화에서 박상영 수석이 등장했죠. 미지가 박상영을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서 눈물이 쏟아질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겉모습은 아버지처럼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영은 미래가 신사옥 프로젝트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최 국장에게 전했는데 이는 미래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었죠. 박상영이 최 국장에게 미래가 쌍둥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 정보는 박상영의 와이프가 전에 미래를 만나러 회사에 왔을 때 알게 돼서 아내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상영이 자신의 딸도 미래라고 말했는데 이건 미래의 마음을 사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우연의 일치라서 오히려 의심스럽거든요. 4. 김로사의 충격적인 정체. 현상월의 대리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김로사와 현상월은 같은 고아원 출신의 친구였어요.
현상월의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대략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김로사는 한국대를 나온 재능 있는 시인이었지만 폭력적인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친구 김로사의 집에 놀러간 한상월은 남편이 로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시 로사는 3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어 저항할 수 없었고 이를 말리던 한상월이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른 다리미에 남편이 맞아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친구의 개입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신문 기사 내용과 일치하는 정황입니다. 로사의 진술 덕분에 한상월은 정상 참작을 받아 감형되었고 이후 진짜 김로사는 지병으로 세상을 뜨며 친구에게 내 목까지 살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상월은 김로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사 식당 땅이 진짜 김로사의 유산이기에 그녀는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로사는 난독증이 있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글을 읽고 쓰기 힘든 사람이 시를 쓰는 것은 힘든 일이죠. 두 번째 증거는 로사가 요양원 비용을 수납하는 장면입니다. 직원이 비상 연락처를 물으며 이번처럼 무슨 일 생겼을 때 연락할 곳이 필요해서요 라고 하자 로사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족이라고 나밖에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진짜 김로사에게는 분명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자기뿐이라고 말하는 것. 이는 그녀가 아들의 법적 보호자인 엄마가 아니라 유일하게 남은 피 안 섞인 가족 한상월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대사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상월의 바다시입니다. 시를 들을 때 로사가 눈물을 흘렸는데 자신을 위해 쓴 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은 화에서 김로사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로사 식당의 운명도 결정될 것 같아요. 이충구가 진실을 알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5. 조력자 한세진. 한세진은 사실 처음부터 미지와 미래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미지를 보자마자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고졸 이력서를 작성했던 미지가 갑자기 논문 얘기를 꺼내는 것도 이상했고 주식 관련 자신의 스토리를 미지가 전부 알고 있는 것도 의아했죠. 특히 악수를 통해 확신을 얻었는데요. 농사일을 하던 미지는 손이 거칠고 사무직인 미래는 매끄러운 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악수를 하는 순간 둘이 바뀐 것을 확실히 알았던 거죠. 세진이 미국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제 예측으로는 세진이 다시 투자업계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도와주기 위해서죠. 세진은 분명 금융공사 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일 거예요. 투자를 통해 지분을 사고 경영권을 가져오는 전략을 사용해서 미래를 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의 관계 발전에도 진전이 있을 것 같네요. 미지와 미래가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죠. 9화부터는 특히 미래의 성장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싸워야 하냐고 라고 말하지만 항상 참고 피하던 미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지의 서울 9화 예고 분석이었습니다. 남은 4화 과연 어떤 반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놓친 디테일이나 다른 예측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미지의 서울에서 안녕.